알려져 있기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잎을 만지기만 해도 심지어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IM 그린메이트의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드디어 독성식물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첫 번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좀 특별한 주제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식물은 우리에게 위험하진 않지만 그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독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영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난 첫 번째 영상처럼 아마 끝까지 보시면 뭐야, 이 식물도 독성이 있었다고? 하는 깜짝 놀랄만한 정보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감자는 그 독성 때문에 한동안 식용이 금지되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괴경류, 그러니까 줄기 부분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감자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옮는다는 그런 괴상한 생각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감자를 오래 두면 싹이 나면서 껍질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독성분이 있죠. 솔라닌과 차코닌이라는 성분인데, 그래서 드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잘라내고 드셔야만 합니다. 물에 끓이거나 삶아도 이런 독성분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어둡고 건조하면서 시원한 그런 곳에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행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보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은행에 독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두통이나 구토, 복통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과 더불어서 심할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잎으로 만든 약을 복용했더니 눈에 출혈이 발생하고 뇌출혈과 같은 증상도 나타났다고 하죠. 바로 징코라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혈소판을 억제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나 심장병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두옹이라고도 불리는 할미꽃은 화장실 청소에까지 쓰였습니다. 그만큼 유독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뿌리에 그러한 성분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이 할미꽃의 뿌리를 빻아서 그 즙을 가지고 변기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뿌리에 유독 성분이 항균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미꽃을 못 만지게 했다고 하죠. 아네모닌, 프로토아네모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사람에게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복통이라든지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고 키우는 것과 전혀 모르고 키우는 건 차이가 크니까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철쭉은 참꽃과 개꽃 중 무려 개꽃으로 불렸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참꽃, 먹을 수 없으면 개꽃이라고 했던 건데요. 사실 지금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쭉에는 그라야노톡신이라는 신경 관련 독성분이 있어서 식용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곤 하죠. 저혈압이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시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달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진달래나 철쭉으로 만든 술이나 음식 이런 걸 드실 때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이나 작은 도랑, 계곡이나 숲속 모두가 이 애기똥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런 거 보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아시겠죠? 꽃도 너무나 예쁜데요. 5월부터 8월까지 노란 꽃을 피우는데 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방 쪽에서는 진통제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무작정 먹었을 경우 위궤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단 1g만 복용해도 두통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급성 간염에 걸린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접촉성 피부염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손으로 강하게 만진 뒤 얼굴이나 눈을 비비면 염증이 생기니까 특히나 아이들은 조심을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 처음 들여왔다는 그 목화 맞습니다. 꽃은 목화가 제일이라는 말처럼 꽃이 참 예쁜 그런 식물인데요. 하지만 목화씨에는 고시폴이라는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고시폴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고시폴이 들어간 동물 사료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거든요. 목화씨에서 고시폴 성분을 없애는 그런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식품이나 약으로도 개발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겠죠. 우리가 키우는 실내 식물 중에서 천남성과 식물은 아주 많습니다. 알로카시아, 칼라디움, 필로덴드론, 아글라오네마, 스파티필름 등등
등등등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천남성과 식물들에는 정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독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식물들의 대표격인 천남성이라는 식물 또한 당연히 독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알려져 있기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잎을 만지기만 해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고 심지어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여나 입에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봐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천남성의 잎에는 호모겐티신산, 옥살산 칼슘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먹었을 때 아린 맛이 난다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얼굴, 또 기도를 붓게 하고 호흡 장애까지 나타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이 식물을 피한다고 하죠. 우리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식물 중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물이 감자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식물에 좀 관심을 갖다 보면 가지과 식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가지를 비롯해서 이 가지과 식물들에는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감자를 비롯해서 고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식물을 통해 얻게 되는 뿌리나 줄기, 열매 등은 반드시 잘 익힌 뒤에 섭취하는 게 우리에게는 무조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하게 익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생각보다 꽤 독성이 강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식물이나 알고 계신 독성 식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기본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